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보면 최상목 대행이 권한대행이요. 예. 긍정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조치를 잘 했다라는 평가가 야당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예. 예.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역할, 총리 그리고 대통령의 역할 1인 다역을 했고요. 경제사령탑의 역할까지 동시에 해냈습니다. 근데 이게 원론적으로 그거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예. 아니 이게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겸 이런 참사에 맞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대표님 이게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오랜만에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졌습니다. 그죠? 예. 179명이라는 예, 그 너무 소중한 안타까운 희생과 소중한 생명 다 그 돌아가신 그 사연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예. 너무 뭐 슬프더라고요. 암에서 치료가 돼 가지고 위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다가 죽은 예. 어머니도 있고 뭐 어린아이도 있고 3살짜리부터 있는데 일가족이 갔다가 그러니까 예. 179명이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다 자중자애하는 쪽으로 이렇게 모이고 예. 마침 정치권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저는 이번 지금 정치 상황을 넘어가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예. 179명의 돌아가신 분들의 그 희생과 그러니까 헛되지 희생을 않게 하는.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예. 아니냐. 예. 그래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명해야 된다. 예. 그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는 건 그건 말도 아닌 해석이거든요. 예. 네. 그건 임명해야 되고 그건 국회 몫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권한대행의 고민이 1월 1일까지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공포할 거냐 합니다. 아니면 예. 거부권 행사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내일까지 결정해야죠. 그렇죠. 예. 그걸 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헌법재판관 3명은 임명하고 예. 저는 내란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가 맞다고 봐요. 그 내용이 예. 그 내용이 네. 지금 진행 중인 그것도 막 경쟁적으로 진행 중인 내란 관계 수사와 겹치기도 하고 예. 그게 기간이 약 170일 아닙니까? 예. 170일이면 약 6개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 기간 중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겹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인력이 보니까 검사가 한 50명에다가 뭐 한 200명 되더라고요. 예. 그건 완전히 일종의 계엄사령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자료 요구를 뭐 거절하면은 뭐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조항도 있고 하니까 예. 더구나 특검을 야당이 지금 그렇죠. 야당 임명하는 추천하겠다는 거 거죠. 아닙니까? 예. 추천하는 거죠. 예. 추천하겠다는 예.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합의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면은 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을 걸까요? 지금 나는 어렵다고 봐요. 예, 저도 그럴 것 그래서 같습니다. 서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예.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식으로 네. 하면서 다시 이제 탄핵 연쇄 탄핵 말고 대화를 통한 정치로 복귀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간지 사설들도 대체로 그런 헌법재판관은 이야기. 임명하는 쪽 그리고 쌍특검법은 조금 거부권을 그렇죠, 행사하더라도 그렇죠. 다시 좀 여야가 뜻을 모으는 쪽이 어떠냐 거기에 좀 교집합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하나가 저 헌법재판소가 빨리 예. 탄핵 정족수가 네. 151명이냐 200명이냐에 대해서도 그렇죠. 빨리 빨리.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는 거죠.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세 개를 정리할 수 있는 예. 어떤 그런 기회를 이번 이 참사가 제공해 주는 거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이 참사를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똑같이 내란 특검법처럼 무리가 많잖아요. 독소 조항이 네. 많기 때문에 예, 그것도 그런데 좀 여야가 다시 한번 그것보다는 예. 네. 그건 뭐 지금 내란 특검법 내란 특검법. 이렇게 하면은 예. 수천 명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럼 혁명사령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지금 다른- 내란 특검법은 예. 사실상 혁명사령부를 그렇죠. 만드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규모가 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민주당이 낸 안건은 검사 규모는 40명이 되니까 일단 수사 인력을 더하게 보조 된다면 인원까지 수백 합치면 명, 200명 예, 되죠. 수백 명이 예, 될 예. 겁니다. 그리고 수사 기간 최대 15일까지 된다고, 150일 정도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아, 이거 참 어떻게 이 최대행이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이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무한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시각이 9시 9분이었습니다. 오전 9시 9분인데 1시간쯤 지난 10시 7분쯤에 SNS를 하나 올렸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게 또 예. 내일을 향해 쏴라라는 건 영화 제목인데요. 거기에다 대고 국민을 향해 쏴라라는 글을 사고 1시간 뒤에 올렸습니다. 잘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신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이제 같이 언급하면서 국민을 향해 계엄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격을 한 글로 보이는데요. 내일 향해 썰은 1969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고요. 부치하고 썬댄스는 거기 이제 등장 인물입니다. 그 영화 본 것 같은데 그 폴 뉴만 나오는 영화 아닌가요? 아마 폴 폴류먼이었던 것 뉴만하고 같습니다. 예. 로버트 레드포드인가 나오는 영화 같은데. 정말 옛날 그 클래식 고전 영화인데. 예. 그 아주 좋은 영화. 근데 저거를 좋은 영화인데 저거를 하필이면 그런 참사가 일어나서 막 국민들이 그때만 해도 물론 뭐 전원 이렇게 대부분이 사망할 줄은 몰랐지만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이미 알아서 비탄에 젖어가던 시점이었는데 저기 뜬금없이 저걸 올려서 그 댓글도 혹시 준비가 됐는지 모르는데 제가 댓글 그때 지워지기 예, 전에 예. 댓글을 보니까요. 보셨습니까? 예. 예, 뭐 국민이 보통받고 있는데 지우세요. 비행기 추락했어요. 글 내리세요. 글 내려. 장난치지 말고 지금 상황이 즐겁지. 진정 소시오패스인가? 뭐 이재명 뭐도 못 가리는 X. 속히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 와중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댓글이 아마 폭탄처럼 쏟아져서 결국 30분 만에 글을 삭제하긴 했답니다. 그러니까 망고의 진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후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 PD님께서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다 했는데 이제 왼쪽은 오전 10시 그리고 오른쪽은 현장에서 유가족을 찾아서 무릎을 꿇은 모습입니다. 근데 참 그 이재명 대표가 이런 참사 이런 비극이 있을 때 조금 이렇게 국민들하고 뭐 정서가 이 동기화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저걸 그 우리 저 예전에 한번 모신 적인 우리 박용찬 네, 예, 영등포을 영등포을 국민의힘 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띄웠던데요. 그 내용도 한번 혹시 보여주실까요? 예,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감 능력이 당신은 있는 거냐라고 물으면서 2021년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 그렇죠.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와 함께 떡볶이 먹방 유튜브를 촬영했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저게 아마 그 뒤에 있는 뭐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뭔가 있는데 그 시간이 이천 물류센터에서 대규모 화재가 나서 사상자가 맞습니다. 많이 발생했던 상황인데 마컬럼니스트 황교익 씨 진보 쪽에서 굉장히 보이스가 센 분이죠. 그분이랑 함께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떡볶이 먹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전태가 공개됐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인데 경기도 네. 이천에서 벌어진 큰 화재였거든요. 그러면 네. 사실은 담당 지사가 그 시간에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 뭔가 정서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용찬 위원장은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까지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대표님께서는 말씀을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하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 근데 사실 이 사진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안을 표결하고 본회의장에서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정말 저희가 그때 생방송으로 저 표정이 정말 특이하다 해서. 제가 그래서 그날 이거 신문에 일면 사진 될 것 같다. 근데 다 일면이 됐어요. 예. 다 일면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건 저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예, 예. 근데 저게 일면 사진이 됐는데요. 참 저기 나라가 굉장히 그 대행이 탄핵이 되는 정말 안타깝고 억장이 무너진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소시오패스의 정의가 뭐죠? 사회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뭐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좀 현저히 떨어진 약하거나 거. 마비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웃고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웃을 때 슬퍼하지 않고 예. 그런 공감 능력이 부족한데 사실은 정치인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좀 많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질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이 공감 능력을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함양하느냐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게 네. 바로 인문교육인데 네. 인문교육이라 하면은 보통 문사철이라고 그러는데 예. 문학 뭡니까? 사학과 역사, 예. 철학 그게 두 개가 더 붙어야 되는데 예술 그리고 체육이거든요. 체육.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음. 이 부분이 망가져 버린 게 지난 한 40년 사이에 진행된 한글 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글 전용을 통해서 언어 능력이 너무나 퇴화됐어요. 네. 언어 능력이 부족하면은 연동돼 가지고 분별력이 망가집니다. 예. 예. 이 언어라는 것은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은 첫째가 선악 분별, 그다음에 피악 구분하는 거 예.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저는 틀림없이 문해력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문장 해동력. 예. 예. 그래서 인문을 교양을 다시 우리가 회복시켜야 국가 엘리트도 나오고 국민들 수준도 높아지는데 그 출발점이 우리나라 언어 구조상 70%의 언어는 한자로 쓰고 30%는 한글로 쓰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자 한글 혼용을 해야 됩니다. 예. 음. 그래서 뭐 최근에 금일중 과제 제출 요망 그랬는데 금요일 날 다 내래 엄마들이 금요일 날 다 냈대잖아요. 근데 예예. 아니, 전봇대가 세로로 서 있는데 왜 가로등이라고 하느냐고 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참 웃픈 얘기인데 이게 이거 맞습니다. 예. 웃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저 같은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한 게 이겁니다. 바로 한글 전용으로 감으로써 한국어의 70%가 암호 아니면 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예. 암호 아니면 소리가 되면은 자연히 언어 생활이 거칠어집니다. 예. 그러네요. 거칠어지고 애매모호해져 버리고 예. 정확성이 떨어지고 네. 정확성이 떨어지면은 고급 정보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예예예. 그러니까 과학 논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네. 과학 논문은 다 한글로 돼 있어요. 예. 그 용어는 전부 다 한자인데 가수분데 이거 전부 다 한자로 써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읽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아. 관로하고 뭐 영어 막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안 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영어를 갖다가 씁니다. 그러니까요. 조사하고 이런 거 말고는 그게 영어를 사대주의 아닙니까? 예, 그게 사대주의다. 그렇습니다. 예. 한자가 우리나라 말인데 예. 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한글 전용하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 한자 한글을 같이 쓸 때 편하게 정확하게 쓰도록 한 건데. 하긴 이재명 대표가 올리는 트윗이나 그 특친들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를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간명하고 그렇죠. 네 근데 또는 의성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한글로는 하고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예. 말씀하신 간단하고 뭐 웃기는 거 이런 건 할 수 있지만은 또 신조어들 쓰고 깊은 뜻이 예. 들어가 있는 철학적인 언어 소통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요즘은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데 이렇게 길들여지다가 보면은 저런 실수를 하는. 알겠습니다. 저 이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상의 모든 계엄을 취재한 유일한 기자십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토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4번의 계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4번의 계엄을 모두 다 취재한 유일한 기자가 지금 여기 뉴스트라다무스 스튜디오에 계시고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검찰 공소장을 낸 것은 아니고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한 내용, 공소장의 핵심 내용 정도를 뽑아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저희 대표님도 보도 자료를 접하셨는데요. 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을 했을까요? 보도 자료를 보니까 공소장을 요약한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한 건데 물론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이지만 거기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많이 나와요. 49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49번. 예.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이런 이제 구도를 이미 짜놨더라고요. 네. 짜놓으면서 거기에 윤석열 이름은 안 쓰고 그렇죠.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으로 예,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 왜 내란으로 보느냐 하는 또 그걸 쓰더라고. 예. 아주 이례적으로. 예. 그래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 예. 국헌문란의 목적은 뭐냐? 바로 국회를 무력화시킨다. 또 여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별도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구상을 했다는 겁니다. 예, 예. 의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그건 여기까지 별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또 네. 새로운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완전히 혁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를 해산해 예. 버리고 그걸 대체할 만한 기구를 하나 만들겠다고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의 의도인지 막 구상인지 예. 그거는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를 장악하고 서버를 반출하고 말하자면 헌법기관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또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도록 저지하려고 했다. 예. 네. 뭐 총을 쏴도 좋다.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도 했다. 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폭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폭동을 하지 않으면 그건 내란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폭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 폭동은 뭐냐 하면 간단히 말하면 계엄군 동원했다는 게 폭동이라는 겁니다. 예, 예. 네네. 왜냐 계엄군 동원하는 게 이게 합헌적 계엄이 아니므로 예. 이 자체가 불법적 계엄이고 그다음에 동원해가지고 포고령으로도 계엄법에도 없는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는 방향으로 계엄군을 동원하고 예. 또 그 주변 지역에 평온을 해쳤다. 예. 그러므로 이것은 폭동이다.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으로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계엄군이 폭동군이 될 수 있느냐 하는데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엄군 출동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그것을 국헌문란을 위한 또 사람들을 위협해가지고 일정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으로 봤다. 예. 이렇게 딱 한 페이지 정도로 딱 요약을 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로 본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검찰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 아닙니까? 예. 그게 그리고 더 좀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검찰총장을 현직 대통령이자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현직 검찰이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 국헌문란을 위한 폭동을 했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이것은 이게- 거의 바뀌기 힘든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동안의 계엄을 수차례 보셨습니다. 근데 이번 계엄도 좀 특이점이 있긴 하지만 제가 계엄을 예. 취재한 유일한 기자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건 현장에서 취재한 것도 있고 사후적으로 취재한 것도 있는데 취재를 해가지고 기록을 남겼다는 거죠. 네. 예. 취재만 한 게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저는 5.16에 대해서 그리고 1972년 10월 17일에 있었던 유신 선포 유신, 예. 이게 쿠데타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입니다. 예. 그리고 12.12에서 5.18까지 이어지는 한 5개월간의 기나긴 계엄, 예. 네. 계엄 상황과 이 쿠데타, 기나긴 쿠데타, 이번에 실패한 쿠데타. 예. 그런데 두 개가 친위 쿠데타 성격입니다. 즉 유신 선포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기치를 내걸고 아예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헌법도 새로 만들어버리고 예. 네. 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한 거예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는 권력 탈취용 쿠데타도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쿠데타도 있다고.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친위 쿠데타적 성격이 강합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는 실패한 거지. 왜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왜 실패했느냐고요? 그 검찰 보도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죠. 네. 그 읽어봤죠. 예. 왜 실패했다고 봐요. 제가 조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했을 때는 말씀을 나누었을 때는 조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허술했고 그러니까요. 혼자 전화를 계속 돌리고 있었는데 따르는 사람은 없고. 자, 전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직접 전해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그리고 윤 대통령이 오전 1시 30분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이거는 이제 계엄이 해제된 뒤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 움직여야 한다고 했잖아.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윤 대통령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연락을 했을 때는 이건 아직 계엄이 해제된 때는 아닌데 아니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 그러면서 다시 연락해서 의결 정족수 국회 내부에 지금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화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데서 딱 사람들이 가장 지금 뇌리에 남는 포인트가 세 군데더라고요. 예. 총을 쏴서라도 그다음에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 거니 계속 진행해. 네. 그리고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예. 다 끄집어내라. 이 세 부분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가장 예. 뇌리에 남는 근데 지점으로.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돌리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한 것 제가 같은데 그래서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다는 김미선 것 앵커 같다는. 기억하시겠지만 이 계엄 선포하고 다음 날인가 방송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네. 참 이번 계엄은 치열하게 허술했다. 네. 치열하게 허술했다. 예, 그 말이 지금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군대 안 간 국군 통수권자의 병정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거 병정놀이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렇게 과격한 지시를 했으면 시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과격합니다. 그러니까 총 한 방 쏘지 않았고 네. 한 사람도 잡아넣지 않았고 한 사람도 부상 안 당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은 다행입니다만 그건 대통령의 명령이 그만큼 하나도 안 들어졌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 신기하죠. 이게 신기한 이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명령이 명령 계통으로 쭉 내려오면서 실제 병사들에게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완충 현상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네네. 특전사령관 같은 사람은 아예 막 못하겠다 하고 예, 밑에 뭐 제대로 전달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그러면 이게 아니 국군 통수권자가 명령을 내렸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 이런 군대가 무슨 군대죠? 당나라 군대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라고 보통 우리 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는 네. 이런 군대를 장개수 군대라고 하기도 하고 조조 군대라고 하기도 했는데 예. 네. 요새 우리나라에서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 그건 좀 오해가 당나라는 세계 최강의 제국인데 그 당나라 군대를 아주 비하하는 것은 신라 사람들이 그랬다고. 아, 아, 그렇습니다. 예, 신라가 당나라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 네. 당은 해당이 안 되고 하여튼 오합지졸 아니 우리 군대가 오합지졸하면 됩니까? 예.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이 통하지 않는 국군 이거 정말 너무 문제입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계엄 지지 상황이 도저히 따를 수 그렇죠. 없었다. 이렇게 보여졌을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본인과 김용현 예. 두 사람 정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건 될 일이 아니다.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을 수행했다가는 큰일 난다. 예, 이건 또 내가 처벌을 받겠다. 예, 헌법 위반이다. 이런 걸 인식했으니까 안 한 거죠. 예. 네. 그다음에 결정적인 요소는 시간입니다. 시간. 예. 10시 30분쯤 계엄 선포하고 아. 그다음에 포고령이 11시 아닙니까? 그죠? 예. 11시에서 2시간 뒤에 해제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네. 딱 2시간 시간대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런데 미리 딱 알려줘 가지고 미리 국회 옆에 갖다 배치해 놓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지휘관들은 방송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부터 소집해 가지고 부대 편성하고 현장에 출동하는 사이에 시간 다 지나간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14명 체포조 명단이 내려갔다가 나중에 그거 다 잡아 넣을 수가 없으니까 3명만이라도 그러니까 한 30분 전에 그러니까 예. 그게 12시 30분일 겁니다. 예. 12시 30분에 수정 명령 해가지고 내려갑니다. 그게 세 사람을 우선 잡아라. 네.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한동훈 예. 그래가지고 또 출동을 해요. 예. 그 부대가 예. 저 국회까지 갑니다. 예. 그래서 미리 대기하고 있는 경찰하고 또 만나가지고 하는 사이에 계엄 해제 결의가 돼버린 거예요. 예. 예. 아, 시간이 그러네요. 없어요. 시간. 예. 만약에 그렇다면 0시 38분에 다 필요 없고 지금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세 사람을 보시는 팀 잡아야 먼저 되는데. 체포해서 구금시설 수방사에다가 이동하면 된다. 예. 포승줄과 수갑을 써라라고 예, 예. 0시 38분에 얘기를 했는데 그 20분 뒤에 명령을 받고 해제됐어. 국회에 도착했을 때는 네. 50분인가 그래요. 예. 네. 그 10분 전이라고. 네. 예. 거기서 10분 동안에 뭘 합니까?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 뭐 점검하다가 해제 결의 그렇죠. 나와버린 거죠. 그 그러니까 해제가 늦었으면은 또 큰일이 나긴. 해제가 늦었으면은 몰라요. 해제가 늦었으면은 몇 사람 잡아갔을 수도 있는데 네. 해제가 늦어졌으면은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지시는 있었는데 실행이 안 된 거예요. 네. 그죠?
실행이 안 됐다.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새벽 2시, 3시쯤에 만약에 계엄을 선포하면 할수록 그래도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건데 왜 9시 반부터 이렇게 뭐 준비하는 그거부터가 준비가 보이고. 이게 두서가 없으니까 군대 네. 안 간 미필. 윤석열 네. 대통령에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국방부 장관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예. 해놓으니까 예. 이게 뭐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준비만 해도 됩니까? 훈련이 돼야지. 예. 어떤 이건 이 작전은 전쟁만큼 중요한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작전 아닙니까? 네. 예. 아니 훈련도 안 하고 계획도 없이 또 아는 사람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을 하겠습니까? 근데 성공 안 한 게 뭐 다행인데. 예. 결과론적으로 다행이죠. 예. 그래서 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군대가 이런 대접을 받을 군대가 아니거든. 맞습니다. 제가 20세기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군대는 이스라엘 군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예. 국군이 지난 70년 동안에 한 역할을 보면은 건국의 초석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호국의 간성 역할을 했어요. 예.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을 했죠. 예.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아. 앞으로는 자유통일의 무력이 돼야 됩니다. 예. 어마어마한 일을 한 군대를 지금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당나라 군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이게 뭐 형사적으로 따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역사적인 죄지. 예. 역사적인 죄. 아. 대통령-